이틀 전 김제 구제역에 이어 오늘 고창에서도 구제역이 발생했습니다. 구제역이 본격적으로 확산되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20대 총선이 오늘로 꼭 90일 남았지만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되지 않은 데다 야권 신당의 세력화가 빨라져 이번 총선 결과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탄소 섬유 산업의 집적화를 위해 계획 중인 전주 국가산업단지를 제때 착공하려면 매립토 확보가 큰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고창 돼지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것으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김제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지 이틀 만입니다. 구제역이 본격적으로 확산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송창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창에 있는 한 돼지 농장입니다. 돼지 80여 마리의 발굽에 물집이 생겼다는 신고를 받고 검사한 결과 구제역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김제에서 구제역이 처음으로 발생한 지 이틀 만입니다. 아니, 소독을 아침에 했어요? 네, 소독하고 이쪽에 해갖고 소독제용이라. 전라북도는 농장에 있는 돼지 9,800여 마리를 살처분하기로 했고 고창 전역에 하루 동안 이동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김제를 중심으로 설치했던 소독시설과 방역 초소를 고창과 부안, 익산, 정읍에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김제에 이어 고창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전라북도의 허술한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전라북도는 김제 구제역이 충남 돼지농장 관리인이 방문한 뒤 발생한 것으로 보고 이 관리인이 방문한 김제와 익산 왕궁농장 등 3곳을 집중 감시했습니다. 하지만 새로 구제역이 발생한 고창 돼지농장은 이 관리인이 방문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조사해보니 김제 농장과 고창 농장은 충남의 한 사료회사 차량이 오갔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관리인이 아니라 사료 차량에 의해 구제역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전라북도는 뒤늦게 이 사료 차량이 다닌 김제와 고창, 익산, 완주의 5개 농장을 대상으로 이상 증세가 나타났는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수준에서는 사료 관련 역학을 강력하게 의심이 있고 우리 전라북도의 5개 농가에 공급을 하고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김제 농장과 고창 농장 모두 지난 주말부터 구제역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알려져 다른 농장에서도 구제역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C 뉴스 송창용입니다. 키스트 전북불원 연구팀이 값싼 에폭시 수지를 이용해 열에 잘 견디며 튼튼한 탄소 복합 소재를 만드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키스트 전북불원 고문주 박사 연구팀은 탄소 섬유에 에폭시 수지를 혼합해 고내열, 고강도의 성능을 지닌 탄소 복합 소재를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 결과에 따라 앞으로 항공, 우주 분야에서 탄소 복합 소재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전라북도가 운영해온 미륵사지 유물전시관이 국가관리전시관으로 승격됐습니다. 전라북도는 미륵사지 유물전시관을 국립익산박물관으로 승격 개관하기 위한 중간 단계로 국가관리전시관으로 승격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와 국립중앙박물관은 다음 달에 승격을 기념하는 행사를 열기로 했습니다. 20대 총선이 오늘로 90일 남았습니다. 선거구 획정이 아직도 마무리되지 않아 예비 후보자들은 큰 혼선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독주에 야권 신당의 도전이 거세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김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4월 13일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선거구 획정은 안개 속입니다. 11곳인 전북의 선거구는 10곳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5곳은 정읍과 고창, 김제와 부안, 또 완주, 무주, 진안, 장수, 그리고 남원, 임실, 순창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지만 아직도 최종 선거구가 발표되지 않아 예비 후보자들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선거가 확정이 안 되니까 그 같은 처음 입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희가 선거운동을 해야 할 상황인데 전혀 못하고 있으니까 고충이 많죠. 더불어민주당이 독주했던 전북 총선구도는 야권 신당의 등장으로 복잡해졌습니다. 11명의 전북 현역 의원은 유성엽, 김관영 의원 등 2명인 국민의당과 나머지 9명인 더불어민주당으로 갈라섰습니다. 숫자로만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우세하지만
정동영 전 장관이 국민의당에 합류할 경우 치열한 승부가 예상됩니다. 전북 정치권이 광주 전남의 호남 정치권과 차별화를 꾀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더민주를 탈당한 광주 전남 현역 의원은 7명으로 많지만 전북은 2명에 그쳤습니다. 더민주가 총선에서 제1야당이 될 경우 전북 정치권의 발언이 커지겠지만 국민의당이 제1야당이 되면 전북 정치권의 유상 약화가 예상됩니다. 도민들의 민심의 향방이 향후 두 정당 중 어디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전라북도 정치판이 확 바뀌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직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되지 않았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는 데다 차별화를 꾀하는 전북의 20대 총선은 이래저래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선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90일 앞으로 다가와 오늘부터 의정보고회와 출판기념회가 제한됩니다.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의 기회 균등을 보장하기 위해 오늘부터 의정보고회와 출판기념회는 물론 후보자 명의의 광고가 제한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이나 공직자, 언론인 등은 오늘까지 사직서를 내야 하지만 현역 국회의원이 다시 출마할 경우 국회의원직을 사퇴하지 않아도 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4.13 총선 예비 후보자들에 대한 신규 등록이 다시 시작된 가운데 오늘까지 전북에서는 모두 37명의 예비 후보자가 등록해 4년 전 총선 때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선거구별로는 남원 순창이 8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전주 완산을이 6명으로 나타나 두 선거구의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습니다. 예비 후보자 등록은 오는 3월 23일까지 가능하고 다음 날인 3월 24일부터 이틀 동안 후보자 등록 신청이 이루어집니다. 전주의 탄소 섬유 산업의 직접화를 위해 국가산업단지가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제때 산업단지를 착공하려면 매립토 확보가 관건으로 떠올랐습니다. 권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탄소섬유산업 국가산업단지로 만들어질 땅입니다. 바로 옆 효성 전주공장 면적의 5배가량인 82만 제곱미터입니다. 이곳은 지대가 주변보다 1m 안팎 낮습니다. 산업단지를 만들려면 다른 곳에서 흙을 가져와 메우는 성토 작업이 필요합니다. 성토에 필요한 흙의 양은 214만 톤, 8톤 트럭으로 26만 대 분량에 이릅니다. 전주시는 이웃한 도시개발 사업지역을 매립토를 가져오는 토치장으로 유력하게 검토했습니다. 문제는 아직 사업 여부가 불투명하고 사업이 추진되더라도 행정 절차 등을 고려하면 4, 5년 뒤에나 토치장으로 쓸 수 있다는 점입니다. 늦어도 내후년인 산업단지 착공 시기에 맞춰 매립토를 공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전주시는 하천 개발 부지와 민간 택지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기에 맞춰서 또 저희들이 확보해야 될 토량 또는 거리 이런 관계를 고려해서 지금 그 토지장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적어도 한 다음 달 말까지는 적어도 토지장을 확보할 계획으로 지금 물색 중에 있습니다. 전주시가 미래 동력으로 삼은 탄소 섬유 산업의 기반이 될 국가산업단지. 차질 없는 조성을 위해서는 매립토 확보가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전라북도가 올해 778억 원을 지원해 농어촌 주택 1,300여 채를 개량합니다. 주택 개량 융자금은 한 곳에 최대 2억 원을 지원하며 대출 금리는 지난해 2.7%보다 0.7%포인트 낮은 2%입니다. 융자금 신청은 해당 지역 읍면동 사무소에서 하면 됩니다. 군산 JRPC가 중국 수출쌀 가공 공장으로 선정돼 전북쌀이 중국으로 수출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JRPC 등 전국의 6개 미국 종합 처리장을 중국 수출쌀 가공 공장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JRPC는 전북에서 생산하는 신동진별을 이달 말쯤 중국으로 수출할 계획입니다. 전북현대가 아랍에미리트 전지훈련을 통해 조직력 강화에 나섭니다. 이달에만 국내 선수단 2천여 명이 찾는 등 전북이 동계 훈련지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스포츠 소식 정원희 기자입니다.
전북현대가 다음 달 1일까지 아랍에미리트로 전지훈련을 떠났습니다. 전북은 김보경과 이종호, 고무엘 등 새로 영입한 선수들을 중심으로 조직력 강화에 나섭니다. 내일은 독일 축구 명문인 도르트문트와 맞붙는 등 다양한 팀들과 연습 경기를 치를 예정입니다.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목표로 또 두 번째 이제 K리그 3연패라는 우리가 이제 그 위협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선수들과 함께 이제 새로운 각오로 준비를 잘 해야 될 것 같고. 전라북도가 동계 훈련지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1월에만 베트남 펜싱 국가대표팀 등 국내외 선수단 2,200여 명이 전북에서 동계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전북체육회는 동계 훈련 유치를 통해 23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전라북도 지역의 숙소가 좀 그 가격이 좀 저렴하고 또 음식이 좀 그다음에 이제 그런 편의 시설을 체육회에서 이렇게 충분히 제공을 하다 보니까 그 해당 시도에서도 전라북도를 많이 좀 찾은 것 같습니다. 전북 장애인체육회가 전국 17개 시도 장애인 기금사업 평가에서 종합 2위에 올랐습니다. 체육회는 찾아가는 생활체육 서비스와 다양한 교실 프로그램 운영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제23회 협회장배 리틀 아이스하키 대제전이 내일부터 사흘 동안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회에는 모두 500여 명의 선수들이 출전해 실력을 겨룹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전라북도와 태권도 진흥재단이 내년에 전북에서 열리는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조만간 조직위원회를 출범시키기로 했으며 태권도 진흥재단은 조직위에 직원을 파견해 함께 대회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2017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는 160여 개 나라에서 2천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한 가운데 내년 9월 무주 태권도원에서 열립니다. 지난해 전북의 119 구조대원들이 하루 평균 207명의 환자를 이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 2014년에 비해 6.6% 늘어난 수치입니다. 유형별로는 질병 환자가 전체 60%를 차지했고 교통사고 환자가 15%, 일반 사고 환자가 12.7%였습니다. 총경급 경찰관에 대한 전보 인사가 발표됐습니다. 전주 덕진서장의 박성구 형사과장, 군산서장의 김동봉 경무과장, 정읍서장의 김주원 생활안전과장, 완주서장의 이승길 보안과장, 고창서장의 전순홍 치안지도관, 부안서장의 강현신 청문감사담당관, 임실서장의 이후신 충남 홍보담당관, 순창서장의 최규훈 치안지도관, 진안서장의 박정근 112 종합상황실장, 장수서장의 윤중섭 홍보담당관이 임명됐습니다. 홍보담당관의 남기재 군산서장, 청문감사담당관의 김성중 서울여성청소년과장, 경무과장의 안상엽 임실서장, 보안과장의 황종택 정읍서장, 112 종합상황실장의 황대규 전주 덕진서장, 생활안전과장의 신일섭 고창서장, 형사과장의 이상주 부안서장, 경비교통과장의 최연석 완주서장이 각각 자리를 옮겼습니다. 오늘 오전 6시 반쯤 군산의 한 고등학교 3층 급식실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급식실 내부 560제곱미터와 냉장고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4,8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은 튀김을 만들기 위해 끓이던 식용유가 과열돼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북은 오늘 오전까지 서해안을 중심으로 최고 7cm 안팎의 눈이 내렸습니다. 낮 기온은 고창 5도, 전주 4도 등 어제보다 3, 4도가량 높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한때 1cm 안팎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하 2도, 낮 최고 기온은 4도에서 6도가 예상됩니다. 주말인 모레는 낮 기온이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사이에는 다시 눈 소식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다음 주 내내 기온이 크게 떨어져 강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